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아마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이에요.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타의 어떠한 쇼핑몰보다 높기 때문에. 왜? 뭐 때문에? 바로 패시브 인컴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억을 내가 팔아도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아시겠죠? 왜? 아마존이 다 해주니까. 뭐만 내면 돼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아마존이 다 처리해. 그래서 보통 이베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베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지금 아마존 코리아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한 셀러들의 평균 매출액을 통계 자료로 구한 자료입니다. 이베이와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이베이는 40% 정도가 한 1년에 1000에서 1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셀러들은 마진율이 순마진율이 한 15에서 20%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한 40%가 한 1년에 150에서 1500 정도 1500, 150에서 1500 이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마존은 어떠냐? 연평균 1억에서 11억의 매출을 40%의 셀러들이 올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죠? 그렇습니다. 15%면 최소 1500에서 1억 5천을 버는 거예요. 하물며 몇 프로가? 40%가. 나머지는 15%가 11억에서 110억. 최소 1억 5천에서 15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15%나 돼요. 아시겠죠? 엄청나죠? 이 정도면 거의 임원급이에요. 웬만한 대기업에. 분명히 1000에서 1억 정도 버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도 한 40%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의 50%에 속해야 돼요. 전체의 나머지 50%에 속해야 돼요. 이베이는 거꾸로 전체의 50%가 아니라 상위 50%라도 쉽게 얘기하면 11억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10배 차이 납니다, 매출이. 저도 국비 지원 교육과 뭐 이런 그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할 때도요. 결과가 나오고 매출이 높아지면 그 교육은 계속 가요. 그렇죠? 계속 가는데 중요한 건 이베이를 강의해 봤더니 아마존만큼 매출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는 나라에서 강좌를 주질 않고 있어요. 예, 국비 지원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반증이죠. 예, 아마존이 얼마나 실적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출이 단기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 예,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진입장벽 얘기 드렸죠. 규모 얘기 드렸죠. 1인 창업, 1인 창업이라도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몇 개 업체 18개국에 동시 런칭을 할 수 있는 다중 마켓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2018년도에 나온 정책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은 이런 게 있어요. 바이박스라는 게. 바이박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왜 아마존은 이렇게 큰 나라의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TV가 878개밖에 안 팔고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V라고 검색하면 자그마치 394만 8084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 이유는 단순해요. 그 이유를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는 제품은 저는 화장품인데 메디필
메디필 펩타이드 9라고 쳐볼게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뭐 노화 방지, 뭐 이렇게 주름 개선 이런 건데, 자, 이 화장품입니다. 펩타이드 9 볼륨 올인원 에센스 100ml. 요거 이렇게 짜서 하면 뭐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여하튼 요거 제일 싸게 파는 데가 어딘가 볼까요? 여기네요. 14,710원 하나 있네요. 그죠? 더 싸게 파는 데가 있네. 12,870원. 예, 더 싸게 파는 애 있나? 아, 이건 다른 거네. 아, 신제품이에요, 요건. 요거 말고 요 위에 거, 요 위에 거, 요건 앰플이고요. 요 에센스는 여기 다, 이건 미스트네 또. 에센스는 요거밖에 없네요. 2만원에서 최저가가 2만원이네. 잠시만요. 다시 에센스.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에센스는 최저가가 19,000원, 2만원대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쇼핑몰은 어딜 가나? 에센스, 펩타이드 9 에센스라고 검색하면 셀러마다 뭐 제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쵸? 수십 개의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에서 한번 볼게요. 아마존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존에서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이건 영어로 쳐야겠죠? 메디필 펩타이드 9 에센스 9 에센스 나오네요. 자, 쳐볼게요.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나오죠. 제품이 몇 개 나와요? 딱 한 개 나와요. 한 개. 똑같은 제품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와. 그죠? 진짜예요. 왜 한 개만 나올까요? 그게 아마존의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먼저 소싱해서 누가 올리면 거의 독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브랜드가 만약에 동시 누가 여러 명이 팔지 않길 원하면 진짜 한 명밖에 안 팔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품의 수가 확 주는 거예요. 제품의 수가. 아시겠죠? 검색하면 비슷한 건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제품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제품은 하나밖에 안 나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뭐예요? 아마존은 셀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하나밖에 고객에게는 노출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다른 셀러가 이 제품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셀러가 이 제품을 팔고 싶으면 그거를 바로 꼬리 달기. 일단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정책의 변화는 첫 번째로 뭐죠? 예, 아마존은 한 개의 상품은 하나의 포스팅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상품을 다른 셀러가 판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리 달기라 해서 이걸 태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깅. 꼬리 달기를 통한 상품 등록. 이런 상품 등록을 셀 유어즈라고 해요. 아시겠죠? 남이 팔고 있던 제품을 태깅, 꼬리 달기를 통해서 셀 유어즈. 예, 나도 팔게라고 등록을 하는 걸 셀 유어즈라고 합니다. 상품 꼬리 달기를 통한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예, 그걸 셀 유어즈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셀 유어즈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눌러볼게요. 이 제품은 지금 몇 명이 파는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명이 팔고 있어요. 두 명이. 아시겠죠? 두 명. 두 명이. 여기 2라고 적혀 있잖아. new 가로 열고 2 from 58.99불. 두 명이 팔고 있어요. 두 명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두 명은 지금 제가 제품이 없어서 두 명이 누군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지금 줌이 연결돼 있고 또 곰캠이 연결돼 있고 이래서 예, 지금 늦게 됩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두 명의 셀러는 누구누구 이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솔드바이 뒤에 있는 요게 이름이에요. 더 글로위스트라는 셀러가 판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미드 토너라는 셀러. 두 명의 셀러가 지금 이걸 판매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세 페이지라고 표현하죠. 이 상품 페이지는 이 셀러 두 명이서 이 상품 페이지를 공유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이스트와 또 한 명의 셀러가 있었는데 보통 이 바이나우 이게 뭐예요? 구매하기잖아요. 보통 이걸 누르고 구매를 하는데 고객들은 이걸 눌렀을 때 그럼 둘 중에 누구 걸 사주는 걸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예를 들면 많이 붙어 있으면 아까도 보시면 또 더 많이 붙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볼륨톡스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명의 셀러가 있네요. 그렇죠? 자, 두 명의 셀러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누구 걸 사주는 거야? 이걸 누르면 예, 과연 누구 걸 사줄까요? 두 명이 여기 있는데 두 명 중에 누구 거? 예, 바로 요 밑에 솔드바이라고 돼 있는 이 사람 거 글로이스트 걸 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글로이스트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마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바이나를 눌렀을 때 얘 걸 사주게 여기다 딱 올려놓을까? 요게 바로 아마존의 중요한 정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누구 거를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해야지만 저 위에다 올려줄까요? 그게 예전엔 이 바이박스를 그래 차지한다 그래요. 여기 솔드바이 뒤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건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누구 걸 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셀러 걸 사주는 건데 이때 바이박스를 차지한 셀러가 A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박스를 차지한 셀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그 바이박스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 어떠한 자격 요건이 돼야지만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할까요? 그 조건이 바로 2017년이네요. 17년 이전에는 가격이 가장 싸게 올린 셀러 거. 그거를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 거. 셀러 거. 이거를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배송을 하는 FBA로 하면 당연히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FBA 창고에 넣거나 아니면 무료로 배송하는 조건을 건 셀러의 제품을 어떻게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옛날엔 셀러 퍼포먼스가 많아야지만 셀러 퍼포먼스가 뭐예요? 경험 또는 많이 기존에 팔았던 어떤 셀러 이런 셀러들이 어떻게 해요? 초보 셀러보다 훨씬 바이박스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다? 예. 초보 셀러들은요. 내가 저 제품을 팔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 가격을 더 낮추고 재고도 50개 한 달에 50개밖에 안 팔리는데 5,000개를 보내고 그리고 FBA에다 제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가 없어? 셀러 퍼포먼스가 없으니까 바이박스를 차지 못하고 결국은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어야 돼요. 아주 위험한 방법.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방법을 썼어야 돼요. 그래서 셀러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그 아마존의 그 회장님이 지금도 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제프 베이조스 머리 좀 이렇게 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제프 베이조스가 머리 없으시다 그러면 또 이게 흉인가? 여하튼 멋있게 생기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세계에 몇 개의 주문센터가 있어요? 140개 이상의 주문센터가 있었고 그 주문센터에는 제품들이 꽉꽉 들어차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더 원한 건 뭘까요? 그 창고에 있는 제품이 빨리빨리 회전이 되길 원할까요? 먼지가 쌓이게 하는 걸 원할까요? 회전이 많이 되고 효율성이 높아야지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BA라는 창고에 초보 셀러든 아니면 경험 있는 셀러든 셀러들이 보낸 제품이 다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FBA로 보냈는데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것만 잘 팔려.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것만 잘 팔리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은 썩어가. FBA에 있는 제품이. 그죠? 그러면 효율성이 없고 FBA 돌리는데 인건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어떻게? 예전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과감하게 바이박스 획득 알고리즘을 현재까지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냐? 가격과 FBA만 지켜주면 돌려가면서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만들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다시 이렇게 가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게 퍼포먼스가 센 사람이 계속 차지하게 됐었는데 이 솔드바이를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FBA에다만 보냈으면 물건을 보냈으면 둘이 번갈아 가면서 바이박스를 차지하게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초보셀러도 물건을 나도 팔게라고 한 다음에 어디다가 FBA에 사서 보내기만 하면 보내는 순간부터 팔려요. 신기하게도 팔려요. FBA에다 물건만 보내면 팔린다고. 아시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에 진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초보셀러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또 하나는 아마존의 정책 변화 때문에 어떻게? 지금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야 될 초보셀러들은 가장 적기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아마존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전에는 한 개의 상품의 포스팅을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태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셀리오스를 해야 되는데 그 셀리오스 셀러들의 바이박스를 차지하는 알고리즘이 옛날에는 퍼포먼스 위주로 이루어졌고 경험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엔 어떻게 됐다? 예,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바이박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하반기 이후부터 FBA에 상품이 입고된 셀러라면 퍼포먼스에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다? 바이박스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아마존은 지금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두 가지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바이박스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바이박스를 차지하는 알고리즘이 2017년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FBA라는 물류센터의 초보셀러라도 상품을 잘 소싱해서 보내서 입고만 시키면 어떻게 된다? 예, 물건이 팔린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물건이요. 얼마나 또 이 FBA로 물건을 보내서 판매를 하면 좋은 이점이 있냐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아마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A라는 제품이 100개를 판매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 뭘로?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몇 개가 팔리는지. 자, 여기 예를 들면 다시 돌아갈게요. 아마존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들어가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아이크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이크림 한번 쳐보니까 자, 이런 여러가지 제품이 나오네요. 여러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모든 제품들은 아마존의 모든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돌아가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어요. 랭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전체 시장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나와요. 등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분석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이용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17만 등 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874등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이 제품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겁니다. 521등 이게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렇게 등수가 돼 있고 이 등수를 어떤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한 달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신기하죠? 예, 그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 바로 아마존인데 그 아마존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100개가 팔리고 있어. 근데 셀러가 3명이에요. 그럼 몇 개씩 팔린다고요? 33개씩 팔리는 거예요. 33개씩. 당연히 FBM은 뭐냐면 멀천 퓨필먼트 바이 멀천트예요. 한마디로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가 직접 배송하는 그렇게 배송하는 셀러들도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 FBA 같은 좋은 제도를 놔두고 내가 직접 고객이 주문하면 우리나라 쇼핑몰처럼 배송을 해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하튼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팔 때는 절대 FBM 셀러가 바이박스를 차지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3명의 셀러가 팔고 있기 때문에 100개 제품이 이 3명의 셀러가 FBA에 물건을 보냈다고 3명이 다 보냈다 그러면 3분의 1씩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3개 정도씩 팔리겠죠. 만약에 여기에 나도 팔겠다고 셀러인 저가 팔겠다고 제품을 소싱해서 FBA로 보내는 순간 이 3명의 셀러는 몇 개로 바뀔까요? 매출이 25개, 25개, 25개로 바뀌고 내가 몇 개? 예, 저도 25개를 바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존 아이템만 잘 고르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고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FBA 물건을 보내면 바로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이트입니다. 가장 비싼 사이트. 아까 혹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매한다는 이 볼륨 에센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얼마였죠? 아까 좀 대략 사면 2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얼마일까요? 58.99불, 59불입니다. 59 곱하기
1200 하면 지금 7만원돈에 팔고 있어요. 2만원짜리 사서 7만원에 팔고 있어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남아도 많이 남아요. 그게 아마존이에요. 근데 나 혼자만 팔 수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FBA에 물건만 보내면 바로바로 팔려요. 이거를 이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네요. 첫 번째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왜 아마존에서 셀링을 시작 지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서 셀러 성장 단계,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어떤 셀러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셀러 성장 단계입니다. 성장 단계. 자, 이 부분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